이번 이적 시장의 주인공 중 한 명이었던 케빈 듀란트의 행선지가 결정되었습니다. ESPN의 샴즈 카라니아 기자는 휴스턴 로켓츠가 듀란트를 영입했으며 이번 트레이드는 계약 문제로 7월 7일에 완료된다고 전했는데요. 휴스턴이 피닉스에게서 케빈 듀란트를 영입하는 대가로 휴스턴은 제일런 그린과 딜런 브룩스, 올해 10순위 지명권, 그리고 2라운드 지명권 5장을 피닉스에게 내주었습니다. 이로써 텍사스 대학 출신인 듀란트는 텍사스 팀으로 합류하게 되었죠. 최근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이적 가능성이 다소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케빈 듀란트는 트레이드 시장 최대어로 떠올랐으며 상당히 많은 팀이 듀란트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는데요. 그중 많은 자원과 드래프트 지명권을 보유한 샌안토니오가 거론되었고, 한때 빅터 웬반야마와 듀란트가 만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시너지를 떠나 그 그림만으로도 매우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샌안토니오는 진지한 대화를 한 적이 없으며 샌안토니오가 성적이 아주 급한 팀이 아니기에 이는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 외에 듀란트에게 진지하게 접근한 팀에는 미네소타가 있었고, 실제로 루디 고베어와 단테 디빈첸조가 반대급부로 거론되었으나 문제는 케빈 듀란트가 미네소타행을 꺼려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트레이드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진행은 가능했으나 미네소타 입장에서도 마음이 떠난 듀란트를 영입하는 건 부담이었을 테고, 높은 주 세금과 추운 날씨를 보유한 미네소타를 거부한 듀란트는 자신의 이적팀으로 마이애미와 휴스턴을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나 마이애미가 듀란트 영입을 위해 제시한 카드는 앤드류 위긴스와 올해 20순위 지명권이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정황상 피닉스에게 구미가 당기지 않는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카드들 중 휴스턴이 제시한 조건이 가장 컸으며, 지난 몇 주간 엄청난 루머에 휩싸였던 케빈 듀란트의 최종 행선지는 나름대로의 고향 중 하나인 텍사스 팀으로 결정되었네요. Yeah, I mean, they wanted me to go, so it's like I'm glad we both, they got what they wanted and I got what I wanted, so we can move on and good luck to them going forward. And I always remember my time there. 이로써 듀란트의 피닉스 이적은 별다른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시즌 도중 브루클린에서 피닉스로 트레이드된 듀란트는 미칼 브리지스와 카메론 존슨이라는 피닉스의 핵심 유망주는 물론 무려 1라운드 지명권 4장까지 맞바꿔가며 영입되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시즌을 2라운드 탈락으로 실망스럽게 마친 건 물론 그 다음 시즌에서는 1라운드 미네소타에게 사전 전패를 당해버렸고, 설상가상 이번 시즌에는 플레이오프 진출은 고사하고 플레이인 토너먼트조차 올라가지 못하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다급해진 구단은 브래들리 빌까지 영입했지만 소용없었고, 바로 밑에는 플레이오프 진출 의지가 크게 없었던 팀들이 있음을 고려할 때 사실상 피닉스가 서부 컨퍼런스 최하위라고 봐도 무방했는데요. 그리고 실망스런 성적만큼이나 피닉스가 정말 암울한 이유는 한심한 순위와 별개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사치세를 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전처럼 벌금만 내는 거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최근 사무국은 2단계에 걸친 A프런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이는 기존 규정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신설되었고, 사치세를 무시한 팀들의 무분별한 선수 영입을 방지하겠다는 제도이며, 특히 2차 A프런은 한도보다 1,750만 달러를 넘을 경우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구단 차원에서 벌금을 내는 것을 넘어서 선수 영입이나 드래프트 지명권에도 막대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지금도 리그에서 가장 많은 사치세를 내고 있는 피닉스 입장에서 고연봉을 받는 케빈 듀란트 처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때문에 듀란트의 트레이드는 이미 시즌 중부터 계속 흘러나왔고, 이번 오프시즌에서 그와 피닉스의 이별은 기정사실화되었었는데요. 물론 브래들리 빌을 트레이드하는 게 진짜 급한 과제이긴 하나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는 그를 처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에 그나마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듀란트를 보내면서 가뜩이나 미래가 어두운 피닉스는 최소한의 실리를 챙긴 것 같습니다. 물론 듀란트의 계약 기간이 겨우 1년만 남아있을 뿐 아니라 그의 커리어상 연장 계약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타팀 입장에선 마치 듀란트를 1년 임대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가지로 협상에서 불리한 피닉스는 많은 에셋을 받기 어려웠고, 애초에 구단의 목표는 전력 보강보다는 사치세를 줄이는 것이었죠. 물론 3년 전 듀란트가 피닉스로 이적할 때 받은 자원들에 비해 이번에 반대급부로 받은 에셋은 그의 이름값 대비 부족하긴 하나 그래도 이 정도면 피닉스가 챙길 수 있는 건 챙겼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듀란트를 영입할 때의 자원을 모두 회수하는 건 불가능했기에 자유계약으로 풀리기 전에 최소한의 에셋이라도 얻겠다는 의도였고, 또다시 빅네임을 영입하는 잘못된 선택을 반복할 수도 있었으나 자신들이 내주었던 10순위 지명권을 휴스턴에게서 되찾은 것과 즉시 전력감인 딜런 브룩스와 제일런 그린을 데려온 것 또한 완전한 리빌딩이 아닌 리툴링으로 가겠다는 선언 같습니다. 우선 딜런 브룩스는 생각보다 이번 딜의 핵심이 될 수 있으니 이슈비아 구단주가 피닉스의 새로운 문화로 강인함을 강조한 만큼 그의 수비력은 호불호를 떠나 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올해 3점 성공률도 39%로 커리어 하이 기록을 경신한 만큼 브룩스는 피닉스의 약점 중 하나인 3번 포지션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닉스는 제일런 그린을 추가 트레이드하지 않고 데빈 부커와 함께 백코트 콤비로 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휴스턴의 탱킹 시절을 보내며 팬들의 애간장을 녹였던 그린은 최근 2시즌간 모든 경기를 출전할 만큼 내구성이 보장된 선수며 이번 시즌 팀 내 최다인 평균 2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시즌 그가 성공시킨 234개의 3점 슛은 제임스 하든 이후 휴스턴에서 만든 최다 기록인데요. 다만 벌써 4번째 시즌을 보냈음에도 올스타급으로 성장하지 못한 점과 매우 기복 있는 경기력은 클러치 구간에서 빠지는 수모로 연결되었고, 특히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평균 13득점에 그친 부진은 휴스턴이 제일런 그린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연간 30밀 이상의 계약이 시작되는 것도 문제였죠. 그러나 반대로 피닉스 입장에선 아직 매우 젊은 나이와 20득점이 가능한 스코어링 자원을 영입한 것은 그래도 다행이며, 추가로 얻은 10순위 지명권에서 좋은 선수를 드래프트할 경우 셀러리 절감과 최소한의 전력 유지를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But being a part of the Houston Rockets, I'm looking forward to it. Crazy last couple of weeks, but I'm glad it's over with. We just had a great season last year. Love their leadership. And I felt like I'd be a good addition. 반대로 휴스턴은 이번 플레이오프 실패가 슈퍼스타 영입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서부 컨퍼런스를 이번 시드로 마친 건 분명 성공적인 업적이지만, 문제는 휴스턴이 강력한 트랜지션 득점력을 과시한 것에 비해 하프코트 상황에서는 상당히 득점력이 답답했다는 점이었죠. 이번 시즌 휴스턴의 아이솔레이션 득점은 리그 27위에 그쳤고, 때문에 휴스턴은 골든 스테이트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리바운드 우위를 점하고도 빈약한 공격력에 발목 잡히고 말았죠. 특히 클러치 경기에선 3패를 당하며 탈락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부실한 클러치 싸움과 지공 경쟁력으로는 답이 없음을 판단했고, 이를 해결할 선수로 듀란트를 과감하게 배팅했다고 봅니다. 수비 집중이 올라가는 플레이오프에서 미드레인지의 중요성은 커지는데요. 듀란트는 이번 시즌 미드레인지 구역에서 53%의 고효율을 과시했고, 비록 최전성기 때 보여준 파생력이 줄어든 건 사실이나 최소 200번의 아이솔레이션을 시도한 선수 중 득점 1위에 오르며 아직도 리그 최고의 아이솔레이션 플레이어임을 증명했습니다. 즉, 많은 나이로 인한 노쇠화나 갑작스런 부상 이슈만 없다면 듀란트는 휴스턴의 최대 약점인 답답한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선수죠. 여기에 휴스턴의 강력한 팀 수비는 듀란트의 수비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비록 제일런 그린과 딜런 브룩스가 동시에 나간 게 아쉽긴 하나, 이번 플레이오프를 통해 핵심 선수로 떠오른 아멘 탐슨이 있으며, 피닉스가 계속 원했던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도 지킨 덕분에 휴스턴은 아주 큰 출혈 없이도 듀란트를 데려온 모양새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미 말한 대로 듀란트가 만기라는 점이지만, 이번 시즌 성적에 따라 그의 연장 계약도 가능할 것이며, 좋은 팀 성적과 상대적으로 젊은 동료들의 에너지까지 고려하면 듀란트에게 휴스턴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어 보이네요. 이미 휴스턴은 듀란트를 데려오며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과연 휴스턴의 과감한 결단이 어떤 엔딩으로 이어질지 이번 시즌을 보는 아주 큰 재미 요소가 추가되었네요. Are we recruiting Russell Westbrook? We're going to bring all the okay. After that, we just got one thing figured out today. We'll figure the rest out as we go, you know.